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만났을 당시 촬영했던 영상 원본과 그동안 나눈 메시지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올해 1월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고 도달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영상을 촬영한 건 주거 침입, 보안 검색을 뚫고 들어간 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는 그게 공익적 목적이라 하는데 그건 전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최 목사도 다음 주 월요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목사에게 영상 원본은 물론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모두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이외의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김 여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등 이후 절차를 밟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는 20일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이시원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과 전화통화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 비서관이 군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달라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했는데 공수처는 이게 최상병 수사 관련 보고였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더 건가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유 관리관은 공수처에 당시 이 비서관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재 군 법무제도와 개선 방안도 보고해달라고 했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군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선 초동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최상병 조사 기록 이첩을 두고 논란이 생기니 문제를 짚어보자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전반적인 군 사법 정책에 대한 대화로 압박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통화가 있었던 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기록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군의 초동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청와대 인근엔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전시한 청와대 사랑채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이곳 전시관과 공사 홍보관 사업을 발주했는데 공사 직원들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업적 등을 전시하는 청와대 사랑채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월 이곳에 체험형 전시관을 짓는 3억 9천만 원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최종 낙찰업체는 A사였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이 업체의 업무 대화방 내용입니다. 사랑채 현장 답사를 간다는 공지가 보입니다. 입찰 공고가 뜨기 한 달 전쯤입니다. 관광공사 직원들이랑 저희 팀이랑 사전에 사랑채 현장에서 미팅을 했고 실제로 공사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이 사랑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사전 공고 전에 이런 용역이 있을 거고 어떤 RFP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걸 담당자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답사 이틀 뒤엔 공고일, 업체 선정일 등 용역 일정이 올라왔습니다. 현장 도면도 올라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입찰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대화도 오갑니다. 한 직원이 본 공고 전에 보완 필요한 부분 의견 달라 한다.
자격 요건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하자 대표는 본 공고 전 꼭 확인해달라고 답합니다. 15억 원짜리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사업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4, 5개월을 준비한 거라 2주를 준비한 업체랑 퀄리티에서 비교하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 프로 아마추어 정도. 공사와 업체는 자문을 위해 사전 미팅을 하고 일부 자료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입찰 조건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 측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PC방에서 40대 남성이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앞으로 경찰차들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갑니다. 어젯밤 서울 미아동 한 PC방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A씨입니다. 게임을 하던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싫어하는 눈치여서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사과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과하겠다던 A씨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주변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말 자체가 좀 이상해서 저는 그때 휴대폰으로 그 112에 문자를 보내놨어요. 일단은 와달라고, 이상한 분이 있으니까. 피해자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과 왼쪽 손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신술이나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서 다행히 대처가 됐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